네, 안녕하세요. 별별 한국사 한능검 고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서로의 어떤 에너지를 교환하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있죠? 우리 지금 따라 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집에 혹시 거울 있죠? 그 거울에다가 요거 좀 한번 붙여놓으세요. 웃음 거울. 이렇게. 진짜 한번 해보세요. 웃음. 여러분 들고 다니는 뭐 저 손거울 있어요? 거기도 웃음 거울. 이거 한번 써보세요. 아, 진짜. 그리고 거울을 보시면서 웃는 연습을 한번 그 볼 때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아, 누구 볼 때는 좀 그렇겠죠? 혼자. 혼자. 아, 왜냐면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 졸업 앨범 사진을 제가 이렇게 봐요. 참, 정말 어두워요. 아, 정말 내 표정이 저랬나? 할 정도로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 중학교 3학년 때의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너무 안 됐어요. 아, 그때 뭐 제가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다 보니까 참 얼굴에 전혀 웃음기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뭐 맨날 웃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회사에 취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매일 아침마다 웃음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잘 웃지를 못하는데 거기서 웃는 연습을 하면서 웃는 법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웃는 것도 여러분 연습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 얼굴 표정이 스마일 된 어떤 표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거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의식적으로라도 한 번씩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 표정. 자, 어떻게 하냐고요? 자, 하나 둘 할 때 웃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하면서 웃으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행복하면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웃으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이에요. 개항기 문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개항기 문화 파트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예요. 왜냐면 외워야 될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파트 공부하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공부하실 때는요, 덩어리를 이렇게 나눠 놓으세요. 개항기, 동도서기, 광무개혁기, 애국계몽운동기, 이렇게 네 덩어리 나눈 다음에 그 연도를 다 외우지 마세요. 어떤 분 보니까 뭐 이거 연도 몇 년, 이거 연도 몇 년 이렇게 외우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그 덩어리 속에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주머니 속에 쏙쏙쏙 집어 넣으시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덩어리 나눠 볼게요. 그래서 그 기준점, 일단 1884년. 자, 1884년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갑신정변. 연도 외우지 말라면서 연도 물어보기. 죄송해요. 자, 1884년에는 갑신정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부터 이 갑신정변 요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화기라고 일단 한번 묶어볼게요. 개화기입니다. 개화기. 자, 여러분들 이거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분류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임의로 시험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나눈 분류예요. 최태성법 분류법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이 1894년. 1894년이면 여러분은 어떤 거죠? 그렇죠. 갑오개혁이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갑오개혁. 자,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는 동도서기 개혁이다. 동도서기 개혁 시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늘 오해를 하는 게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신정변 때문에 개화가 멈췄다. 개화 정책이 멈췄다고 생각하시지 그렇지 않아요. 동도서기 방법. 문명 개화론적 방법은 아니고 동도서기의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1894년부터 이 1904년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 요 시기, 요 시기를 여러분들 광무개혁 운동이라고 봅시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건 1897년 광무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정확히 되겠죠. 임의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광무개혁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이 시기를 우리는 바로 애국개몽
시기. 애국개몽 운동이 전개되는 시기. 자, 이렇게 해서 개화기, 동도서기, 광무개혁, 그리고 애국개몽. 이렇게 네 덩어리를 나눈 다음에 각각의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신문이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 주머니에 쏙, 요거는 개화기 주머니, 요건 동도서기 주머니, 요거는 광무개혁 주머니, 요거는 애국개몽 운동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 쏙쏙 넣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다 외우지 말고 덩어리로 해가지고 넣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먼저 여러분들 신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 근대화와 관련돼서 신문은 중요하거든요. 신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도전 골든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도전 골든벨 문제를 내고 왔는데 도전 골든벨 문제 내기 참 어렵더군요. 왜냐하면 하도 이미 기출 문제가 많아가지고 장학 퀴즈도 그렇구나. 장학 퀴즈도 내가 문제를 냈었는데 하도 기출 문제 많아가지고 아이고 문제 내는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피해가느라고요. 자, 제가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무엇인가요? 골든벨 32번. 감독님 웃지만 마시고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네, 그저 웃으십니다. 그저 웃지요. 자, 우리 선생님 무엇인가요? 네, 한성순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한성순보입니다. 한성순보. 여러분 이거는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입니다. 진짜 도전 곤돌벨에 진짜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문제였죠. 한성순보. 자, 한성순보인데요. 여러분들 한성은 이제 서울이고, 그죠? 순자가 뭔지 알아요? 순자? 순자 여기 뭔지 아세요? 요게 열흘에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보는 뭘까? 주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일보는 매일 나온다는 거죠. 그죠? 지금도 왜 동아일보, 조선일보잖아.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죠? 순보는 열흘에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 한성순보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성순보를 먼저 찍어낸 곳이 있어요. 찍어낸 곳. 그 찍어낸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방문국이라는 곳입니다. 방문국. 자, 방문국. 들어봤어. 방문국 들어봤어. 요거 인쇄. 네, 문자를 이렇게 박는 곳. 방문국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예요. 네,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고요. 이 한성순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순한문이에요. 처음이다 보니까 순한문. 순한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게 관보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관보. 자, 관보가 뭐냐면 정부에서 앞으로 우리 뭐 할 거예요? 이렇게 공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여러분들 이게 특히 이제 개화파들 있잖아요. 그 개화파들의 어떤 주장들을 실어주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알리는 어떤 선전지의 역할, 이런 것들도 지금 이 한성순보가 하고 있더라.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신문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그거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 방문국 나왔으니까 이 방문국과 연결되고 있는 당시의 근대 기구들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전환국이 있겠죠. 전환국. 이게 있겠죠. 전환국. 가만 있어봐. 전환국 어디 들어봤는데? 어디 들었지? 앞강의에서. 그렇죠. 바로 메가타의 화폐정리사업 과정 속에서 전환국이 딱 문을 닫았다 그랬잖아요. 이때 만들어지는 거야. 이때 만들어진 게 메가타의 화폐정리사업에 의해서 딱 문을 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전환국은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환전할 때 여러분들 환전. 네, 거꾸로 환전. 화폐 만드는데 화폐 찍어내는 곳이 바로 전환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기기창. 기기창이 있겠죠. 자, 이 기기창은 여러분들 뭐 만드는가? 무기. 말 그대로 무기를 만드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기기창은 어느 사절단하고 관련되죠, 여러분들? 영선사, 청나라에 파견되었던 이 영선사와 연결하셔야 되겠죠. 그들이 이제 갔다 와가지고 무기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요. 바로 이 방문국, 전환국, 기기창 모두 다 1883년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80년대 초반에 왜 통리기마문 개화정책의 어떤 그 본부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통리기마문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어떤 이 작업들에 의해서 바로 이러한 근대적인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거 하나 또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한성순보 공부하셨고요. 자, 이제 한성순보의 뒤를 이어서 이 한성순보는 여러분들 1884년에 문을 띠리리리리 닫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개화파와 연결된다 그랬잖아. 그럼 84년도에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갑신정변. 그죠? 갑신정변이 벌어지면서 이 개화파들이 그냥 와르르 몰락하잖아요. 특히 급진개화파 몰락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한성순보도 역시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바로 그 다음 해에 새로운 신문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 새로운 신문이 뭐였냐면 바로 한성주보라는 거예요. 한성주보. 한성주보. 여러분들 한성주보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한성주보의 뒤로 여름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일주일 만에 나온 거구나라는 거. 이 한성주보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광고가 드디어 여기서 실립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신문만 펼치면 TV만 켜면 광고가 쏟아지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 자본주의 시대 맞구나. 이게 우리는 상품을 소비하면서 우리 위안을 갖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괴로운 인생, 외로운 인생, 힘든 인생, 나의 저녁은 편의점에서 작은 음료수와 빵을 하나 사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또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본주의 시대하면서 뭔가 하나의 물건을 살 때 갖는 어떤 그 포만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본주의 시대는 소비 시대니까. 소비를 못하면 왠지 모르게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자본주의 사회에 여러분들 휩쓸려 가면서 계속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비록 그런 사회에 살더라도 여러분 딱 중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쨌건 그 출발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막 홈쇼핑 막 이 신문에 광고들 그 출발점이 바로 이 한성주보에서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 이제 TV를 트시고 홈쇼핑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 상품 지금 안 사면 안 돼. 다 팔리고 있어. 빨리 사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보시면서 저거의 출발은 한성주보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상업 광고 한성주보였습니다. 자, 쭉 가다가 여러분들 이제 1894년 지나가지고 아간파천 그 아간파천 과정 속에서 나오는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신문이죠. 그 신문이 뭔가요? 그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이라는 거. 그죠? 독립신문.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독립협회와 연결돼가지고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나왔던 신문인데요. 독립신문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고요. 그 다음에 독립문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이것도 최초의 민간 발행의 민간신문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문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기로 들어가면요. 나오는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이 뭐냐면 바로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이라는 겁니다. 뭐 순서는 그냥 이렇게 좀 편의상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황성신문부터 먼저 써볼게요. 황성신문과 그리고 제국신문이 있어요. 제국신문,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황성신문 하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황성신문은 바로 그 유명한 사설이 실리게 되지요. 자, 그 유명한 사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을사늑약 때 장지연이죠.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
대고 시일야 방성대고 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 왜 이제 을사늑약을 비판하는 그런 신문이 바로 이 장전의 시일야 방성대고였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 사설 읽고 눈물 흘린 적 없죠? 근데 장전의 시일야 방성대고는 정말 읽고 있노라면 진짜 눈물이 나요. 그 1905년 그 외교권이 박탈되었을 때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의 거의 90%를 드러내는 그 시점 속에서 한 지식인이 절절히 절규하는 그 절규의 목소리가 그 글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아 정말 제가 처음 교사에 부임해서 처음 시일야 방성대국을 학생들 앞에서 읽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왜 이러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사설이 가슴을 울리게 만드는 그런 사설이었죠. 물론 이제 이 장지연도 그 이후에 친일과 연결되어서 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다 아니다 라는 논란의 소지는 있긴 있지만 이 시점 속에서는 어떤 선비, 어떤 지조 있는 어떤 그 모습을 명확히 보여준 것만은 사실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황성신문은요, 그래서 주로 유생들이 주로 많이 읽어요. 이건 주로 유생들. 이건 좀 유생들이 주로 많이 있는 좀 지식인들, 당시 지식인들이 많이 보는 어떤 그런 신문이다라는 거고요. 이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독자층이 주로 서민 또는 부녀자 뭐 이렇기 때문에 순한글.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글 신문으로 나오고 있다. 여러분 이게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이 대한제국식에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해요. 이 앞에 있는 황 앞글자만 따봐. 황제. 그러니까 황제. 대한제국 시대 황제 시기에 만들어진 신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딱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1904년 러일전쟁이 벌어진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정말 가장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신문이 나와요. 그 신문이 뭐냐면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대한매일신보는 여러분들 완전 중요. 이 대한매일신보 진짜 중요해요. 시험 신문 중에서는 진짜 제일 잘 나오는 신문이 있다면 역시 뭐니뭐니도 대한매일신보가 제일 시험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한성순보하고 독립신문 뭐 요 정도 나옵니다.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걸 누가 운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요. 진짜 중요하죠.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인과 양기탁 여기 운영을 합니다. 대한매일신문 말이죠. 이 베델이라는 영국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의 비판적인 일제의 비판적인 그런 모습을 서슴없이 싣는 거예요. 다른 신문들을 하면요, 그 일본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검열도 당하고 이렇게 방해도 받고 그러는데 대한매일신문만은 거침이 없어요. 왜냐면 영국인이니까 건들 수가 없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 베델의 어떤 덕분에 굉장히 비판적인 일제의 비판적이고 심지어 여러분들 의병들 있잖아요. 의병투쟁 이제 이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의병투쟁에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싣고 있더라. 그래서 독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 라고 하는 거.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당시 정말 우리의 주권이 하나씩 잘려나가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 시기에 일제에 대해서 준엄한 비판을 하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이다 같은 반응을 막 실어내는 사이다 신문이야. 이 대한매일신보가. 그러니까 독자층이 많은 거죠. 뭔가 지금 답답하고 막 지낼끼리 막 꿍짝꿍짝 하고 있을 때 너희들 이거지! 라고 해서 팍 찔러주는 거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언론들 있잖아요. 요거지 하고 팍 찔러주는 거. 이게 바로 그 당시. 이니셜로 DMS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신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서 언론인을 꿈꾸신다면 정말 사이다 같은 그런 기사를 좀 많이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인은 지조 있는 선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한매일신보가 아주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일제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특히 대한매일신보. 얘들 왜 이러니?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만든 그 당시 법이 하나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 아주 긴장을 많이 하죠, 일제가. 이게 바로 신문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문지법. 네. 이 신문지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탄압하려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뭐 대한매일신문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 신문들, 황성신문이나 제국신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신문지법에 또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실상을 알렸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신문들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신문 이 정도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기 쪽, 이제 기술 쪽 이런 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쪽을 한번 볼게요. 전기 쪽. 자, 전기 쪽은요. 자, 쭉 바로 출발. 바로 쭉 가서요. 쭉 가서 이게 동도서기 시점으로 와야 돼요. 동도서기 시점으로 오면은 이때 드디어 전신이라는 게 놓여집니다. 물론 전신의 출발은 1884년부터 놓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갑신정변이 벌어지잖아요. 갑신정변이 벌어지게 되면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갑신정변이 1884년이라고 하는 갑신정변의 어떤 그 틀거리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죠. 갑신정변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뭐죠, 여러분들? 갑신정변 때 일어났던 사건? 그 어디서 일어났죠, 여러분들? 우정국, 그죠? 그러니까 여기 쭉 이런 어떤 방문국, 전환국, 귀기창 이 과정 속에서 나온 게 바로 우정국이잖아요, 그죠? 우정국도 여기서 연결이 되고 진짜 많아요. 한번 볼까? 갑신정변과 인연이 있는 그런 것들 보면 우정국이 있고요. 우정국이 있고요. 우리가 최초의 우체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갑신정변과 연결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최초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해원. 광해원도 있잖아요, 광해원. 물론 이 광해원은 나중에 이름을 바로 바꾸죠. 뭘로 바꿉니까, 여러분들? 바로 제중원으로. 제중원으로 또 이름을 바꾸죠. 그죠? 저 최초의 것들이 정말 이 갑신정변과 맞물려. 이게 왜 이 광해원이 나오는 거냐면 갑신정변이 일으켰을 때 그때 민씨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거나 죽어요. 그때 특히 그 민영익을 서양 의술로 살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알렌에게 이제 명성황후가 고맙잖아요. 그죠? 너희 소원은 뭐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했더니 알렌이 my dream is become doctor, so I need the hospital. 뭐 이런 거예요. 아유, 영어 말도 안 되는 영어. 자, 그래가지고 그래, 너 좋아, 너 병원 하나 줄게. 라고 해서 최초의 병원 광해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바로 바꾸죠. 제중원. 근데 여기도 요즘 논쟁이 많아요. 이 최초의 병원의 그 타이틀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 역사를 누가 가져가느냐. 왜 앞강의 사람들 한성은행이냐, 천일은행이냐, 저 신한은행이냐, 또 우리은행이냐 얘기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병원들 있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요 두 병원이 이 광해원 역사는 우리의 역사야. 우리 서울대병원이 가져와야지. 아니야, 뭔 소리야?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야. 라고 해서 아주 서로의 그 브레인들을 총동원, 교수님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논문 막 써가지고요. 막 서로 르르르 하고 있어요. 네. 제 사견을 이렇게 여기다 얘기하면 바로 또 이게 항의 들어오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제가 여기서 뭐 얘기하면요. 선생님 영향력이 크신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되시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화 와요. 네, 전화 와서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청탁성 전화도 꽤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데 어쨌건 그런 것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요. 그래서 광해원, 제중원 이런 것들도 갑신정변하고 연결된다는 거. 참 많이 연결되는 거예요, 갑신정변. 그죠? 참 갑신정변 무대, 우정총국, 갑신정변 결과, 광해원의 제중원 다 연결돼요.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때 지금 급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막 갑신정변 벌어져, 청나라 일본 막 우당다닥 벌이고 있잖아요.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일본에 청나라에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일본은. 근데 답답한 거라 이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배를 타고 쭉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거 소식 전하려고 언제까지 가? 갔다 오면 게임이 끝나게? 그죠? 급한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신이라는 게 만들어요. 전신.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요전신 같은 경우는 인천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건데요. 84년도에 또 이게 부산에서 또 놓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요 굴레야. 뭐 정확히 여러분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전시 놓여진 건 뭐냐면 빨리 전보 쳐요, 전보. 또 갑신정면 발생 뭐 이런 거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전신이라는 게 이때 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등이 이때 처음으로 불을 밝힙니다. 그게 87년도. 여러분 이 전등을 밝힌 곳이 처음으로 밝힌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어디였냐면 바로 경복궁. 경복궁에서 전등불이 확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낌이 어땠을까요? 네. 자,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사파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등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때 갑자기 불이 확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오! 이야, 대단하다. 그랬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조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냥 너무 당연했지만 옛날에 깜깜한 밤이었잖아. 그죠? 호롱불 이렇게 피고 있는데 거기에 환한 전등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여기 조명. 다 조명빨이에요, 저요. 근데 너무 조명이 좋아요, 여기 완전히. 자, 어쨌건 이 전등이 펴는데 이때 이 전등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건달불이라서 건달불. 왜 건달불이냐면 이게 그때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거야.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이러니까 왜냐면 전기가 왔다 갔다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갔다라고 해가지고 건달불이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느낀 그런 것들이죠. 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최초의 전등 이것 때문에 발명품 누가 발명품? 에디슨이잖아요. 에디슨 우리가 오려고 그랬었어요. 네. 왜냐면 이거 국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에디슨 회사에서 에디슨 쪽 오려고 했는데 바쁘셔가지고 못 왔어요. 그때 에디슨 왔으면 에디슨은 고종하고 이렇게 만나 차 했을 텐데, 그죠? 자, 이렇게 있었고요. 자, 이제 광무개혁 시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는 광무개혁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좀 더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전신 또독 시대에서 이제는 직접 여보시오 전화를 하는 전화가 이때 놓여집니다. 전화. 이 전화 에피소드 또 장난 아니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시골에 있는 어느 할머니께서 전화를 딱 거시는데 얘야 네, 지금 저 김치 했어, 김치 보내니까 받아라 라고 해서 거기 전깃줄에 이렇게 김치를 이렇게 걸어놓는 목소리가 가니까 그것도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 놓여지고요. 그래서 뭐 전화 때문에 뭐 김구 선생님이 뭐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여러분들. 김구가 이제 동학농민 운동 김구가 이제 명성황후 시해했던 그 장교를 죽였는데 그래서 그것도 사형될 뻔했는데 고종이 딱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라라고 해서 전화 때문에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는 썰이에요, 여러분들. 또 그걸 또 그냥 진짜로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 썰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만큼 전화에 얽힌 그런 에피소드들을 한번 만들어낸 것이겠죠. 네, 전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전기 직접 여러분 한성 전기회사가 또 이때 만들어집니다. 한성 전기회사. 이런 것들이 이제 98년도쯤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년도가 되면 여러분들 이때 99년도면 여러분 어떤 해냐면 바로 대한제국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이제 해산되잖아요. 그죠? 독립협회 해산되고 나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면서 고종이 혼자 드리블. 네. 고종이 혼자 드리블 치면서 자기 혼자 개혁을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광무개혁 시기. 본격적인 광무개혁 시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뭔가 그런 대한제국 시기의 어떤 그 모습, 위상,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죠. 이때 이제 전차가 이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전차가 운행을 하고, 특히 이제 이 전차를 고종이 자주 이용했대요. 왜냐면 자기의 아내 명성 을미사변 때문에 좀 시해당했잖아요, 그죠? 그 을미사변에 그 시해됐던 그 명성황후 무덤까지 이렇게 전차가 운행이 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전차를 많이 타다고 했는데, 이 전차가 또 이게 또 사연이 많아요. 이게
이 전차가 지나가는데 그 앞에 이 전차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했는데 그 앞에 어린 아이가 그 앞에서 구경하다가 결국은 치여서 죽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교통사고예요. 최초의 교통사고. 그래가지고 이 성난 시민들이 사실 전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들이 안 좋았어. 왜냐면 이 전기에 의해서 이렇게 한성전기회사, 그러니까 전기회사가 있어야지 이런 전차가 운행될 거 아니에요. 이 전기의 힘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 전기가 하늘의 길을 빨아먹어가지고 이 저기 뭐냐 가뭄을 만든다. 뭐 이런 어떤 얘기 있어가지고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차가 교통사고를 해서 애를 죽였어? 이런 해가지고 그 전차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때 고종이 그 교통사고, 첫 번째 그 교통사고의 어떤 위로의 어떤 그 글을 또 내리기도 하죠. 네, 참 그래도 이때는 그래도 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교통사고 당했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편지를 쓰셔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전달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최초의 교통사고는 이렇게 고종이 친히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는 그 글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차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기차 뭐가 있을까요? 경인선. 경인선이 개통됩니다. 이 모두 다 99년도예요. 네, 바로 최초의 이 경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최초죠. 네,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선이 지금 개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1904년에 여러분들 러일 전쟁 벌어지잖아요. 이 경인선, 이 기차의 역사는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가지고 왜냐하면 이 시기에 바로 러일 전쟁 있잖아요. 이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기차가 개통되죠. 바로 경부선. 경부선. 요 경부선은 1905년도에 개통이 되고요. 그 다음이 경의선. 경의선은 바로 1906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자, 바로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개통됐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개통이 되었다.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개통된 것. 이게 바로 경부선과 경의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경인선은 여러분들 러일 전쟁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구분해 주세요. 경인선이 여러분 러일 전쟁 수행에서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도가 달라요. 러일 전쟁 1904년이잖아. 이건 1904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경부선과 경의선이 개통되고 있음을 여러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전기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학교를 한번 볼게요. 학교 중요하죠. 학교 중요합니다. 자, 학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 일단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를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와 그 다음에 공립학교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것도 정말 시험에 진짜 잘 나오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숭보.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는 우리 감독님이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세요, 저랑. 이제 두려운 거야. 이제 카메라 뒤에 막 자꾸 숨으셔. 자, 바로 어디냐면 원산학사입니다. 원산학사 여러분들 꼭 기억해주세요. 원산학사. 오호. 자, 왜 원산일까요? 왜 하필이면 최초의 이 원산학사의 타이틀은요. 바로 최초의 근대적 학교예요. 근대적 학교예요. 왜 하필이면 원산이었을까? 바로 원산은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에서 체결된 부산 이외 두 곳의 항구를 열어라 라고 했을 때 부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린 항구가 바로 원산입니다, 여러분들. 덕원부라고도 합니다. 덕원부라고도 하는데 거기 있는 좀 이렇게 좀 덕망 있는 사람들이 그 개항자 문이 열렸으니까 그 외국 문물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 애들한테 좀 알려서 우리 아이들 좀 빨리 이렇게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학교가 바로 이 원산 학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산 학사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학문도 가르치죠. 학문뿐만 아니라 무술도 가르쳐요.
오, 무술도 가르쳐요. 체육 시간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무술도 가르치는 모습들. 이거 여러분들 왜 고구려 경당 있죠? 경당. 경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을 때 경당이라고 하는 그 지방학교 만들잖아요. 그죠? 그 경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원산학사 연결이 될 거니까 이것도 한번 싹 연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산학사 이렇게 사립학교가 있고요. 이 당시 그 공립학교에는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 초초의 근대학교는 없었고요. 동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당시는 동문학. 이 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거는 이제 외국어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왜냐면 지금 근대적인 문물들이 들어오는데 그 근대적인 문물을 수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 외국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외국어.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주로 되는 어떤 그런 학교 동문학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동도서기의 어떤 개혁 시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 시기가 되면요. 이런 원산학사 같은 그 사립학교들 중에서 바로 선교사들 있죠? 그 선교사들에 의한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자,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이냐면 배제, 또 이화학당, 네, 이런 학교들 있습니다. 제가 딱 이것만 쓰면 또 연락 와요. 선생님, 저희 학교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왜 소개 안 해주시게? 경신, 그래, 경신. 네.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교들입니다.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지금 이화여대 쪽하고 또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죠. 그죠? 제가 옛날에 그 이화여고만 연결이 되고 이화여대 얘기는 안 했더니 또 그러니까 정말 공평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네, 워낙 많이들 보니까 제가 이게 정말 이화, 네, 이화여고, 이화학당, 이화여대 다 연결돼요. 이렇게 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게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대요. 왜냐면 근대적인 학교라고 해서 이제 보낸 거야. 보냈는데 여기 이제 서양 선교사들 가르치잖아요. 서양 선교 가르치는데 체육 시간이 있었나 봐. 체육 시간에 이제 그 여학생들이 이제 치마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양반집 저 교수 그 딸들일 텐데. 근데 체육 시간인가 봐. 어떤 걸 했냐면 팔 벌려 뛰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이런 걸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이 양반집 교수 딸들을 지금 이런 경망스러운 것들을 해가지고 거기 저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아가씨들 엎어가지고 그냥 빼느라고 난리가 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대 어떤 그 문물들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진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구나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활약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교사 얘기하는데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선교사 같은 경우 천주교 같은 거는 여러분 언제 포기가 되면 천주교가 좀 늦게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그게 왜 그러냐면 프랑스. 여러분 프랑스와의 그 관계 있잖아요. 그 프랑스와의 관계는 병인양요. 그죠? 병인양요 이후에 아직 풀지 못했어요. 왜냐면 천주교 사실 그 병인양요 원인이 병인 박해였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좀 늦었기 때문에 사실은 1882년 미국을 출발로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는데 프랑스만 제일 늦었어요. 프랑스만 제일 늦은 이유가 바로 천주교 포교 때문에 좀 늦었었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 격가지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배제이화와 같은 어떤 그런 학교들이 쭉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쭉 가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다가 여기 지금 광무경기 통과하고요. 저쪽 애국개몽 운동기로 가면요. 이제 어떤 학교들이 들어서냐면 참 밑줄을 잘 긋죠? 제가 내가 봐도 신기해. 자, 어떤 학교들이 들어서면 이때는 이제 선교사들이 아니라 그 애국개몽 애국개몽 운동을 그 지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민족 지도자들. 민족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그 대표적인 학교가 뭐가 있냐면 바로 오산학교. 그리고 대성학교. 자, 오산학교 하면 여러분들 이 학교는 이승원 선생.
이승훈 선생 있고요. 대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안창호 선생. 네, 안창호 선생. 제가 대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제가 대성고등학교. 제가 그래서 대성고등학교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이 애국개몽운동기에 말이야,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세우신 이 대성학교, 내가 여길 다니는구나. 얼마나 그냥 뿌듯했는지 몰라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학교가 아니래요. 나는 대성학교 같은 학교 아니야 했더니 그 역사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쉬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저기 가련동 쪽에 있는 대성학교였습니다. 네, 자 어제 이렇게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학교들,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제 애국개몽 운동기니까 제가 애국개몽 운동기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바로 식사능업, 언론, 교육. 대한민국 신부도 여러분들 애국개몽 운동과 연결되잖아요. 신민회. 신민회 회원들과 연결되고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다 신민회 또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립학교의 어떤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는 공립을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화기에는 동문학으로 출발했는데 이제 정말 최초의 근대적인 공립학교가 나와야죠.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자, 이 학교입니다. 최초의 공립학교는 바로 유경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유경공원. 네, 유경공원. 그렇죠. 육성하는 곳이죠. 네, 그 영재애들을 육성하는 공립학교라는 얘기예요. 학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유경공원이 또 이때 만들어졌는데요. 유경공원도 이게 말이 많은 곳이에요. 이게 이제 유경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왔던 그 대표적인 그 미국인 교사가 헐버트. 네, 헐버트. 헐버트 왔으니까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들? 영어 가르칠 거 아니에요. 영어도 많이 가르치고 이제 근대적인 어떤 그런 거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헐버트가 이해 못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 이제 그래서 유경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고관 자제들 여기 이제 이 고관 자제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해요. 고관 자제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고종이 아주 신경을 쓰는 곳이에요. 이곳은요. 이곳 많이 보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헐버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 교사들이 너무 원칙적이야. 시험을 딱 봤어. 영의정의 자제가 왔는데 시험 100점 만점에 30점 하면 30점 딱 써가지고 보내는 거야, 성적표를. 아이고, 영의정 자제를 그러면 쓰겠어. 영의정 자제 30점이면 그래도 이렇게 거꾸로 3만 쳐가지고 80점 이렇게 보내야지. 3점 보내면 되겠어. 그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난리잖아요. 근데 헐버트는 이해 뭐, What? What's the problem? 30점! What? 이러면서 지금 그때는 이제 막 근데 충격. 그래서 이제 이 고관 자들이 창피하니까 안 가요. 안 가니까 고종이 여기를 나와야 이제 저 고위관리에 올릴 거야 라고 막 엄포도 났는데요. 잘 운영이 안 돼요. 잘 운영이. 그러니까 아이고 참 이때 있는 집 자손들이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든 거죠. 그냥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건데 여기 와가지고 30점밖에 싫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도 유경공원에 있었다라는 거. 자, 하지만 이 유경공원도 결국은 이제 1894년, 95년 제2차 가보개혁 때 있었던 여러분 교육 입국조서 있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결국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경공원은 이제 1894년도에 문을 닫고요.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근대적 학제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근대적 학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근대적 학제는 바로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여러분들. 교육 입국 조서. 와우. 완전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교육 입국 조서 이전의 학교들, 지금 원산학사, 동문학, 유경공원 보이죠? 이 교육 입국 조서 이전의 학교와 그 이후의 학교를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너무 중요해요. 자, 교육 입국 조서. 여러분 이제 2차 가보개혁, 이제 이건 2차 가보개혁의 일환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학교들이 뭐가 있나요? 그때 이제 학교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소학교, 초등학교, 그 다음이 선생님들 양성하는 사범학교, 그리고 외국어 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바로 한성중학교 이제 소학교에 있었으니까 중학교 나오는 거예요. 한성중학교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거는 1900년도 돼지코가 돼버렸네. 1900년도에 한성중학교도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도 대한제국 때 여러분 과목의 일환으로 많은 또 기술학교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하나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입국조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학교와 그 이후의 학교를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 좀 해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애국 이제 사실 중요한 건 애국 시험 문제 여러분들 애국 개봉기에 집중적으로 나와. 집중적으로. 이 애국 개봉 운동기에 있었던 국어, 역사, 종교 무엇인지 한번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자, 먼저 국어부터 한번 볼게요. 국어. 자, 국어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 종류를 나눠 볼게요. 먼저 신소설이 있습니다. 신소설. 자, 이 신소설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뭐 은세계. 이 은세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초의 어떤 그 극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각사에서 또 공연 이렇게 소설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당시 그 짐승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시대를 또 풍자했던 뭐가 있나요? 금수 회의록. 제가 아는 그 무수라는 선생님 중에서 성함이 박금수 씨가 있어요. 박금수. 맨 처음에 그분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금수예요? 네, 형, 저 금수예요. 네, 그래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금수회의록.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아니 회의록 작성을 잘 하시나 봐요. 옛날부터 금수회의록이 있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하나도 안 웃기죠? 네, 알았어요. 자, 이런 어떤 신소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신체시가 있어요. 신체시. 자, 신체시 뭐냐면 시예요. 시. 이것도 새로운 어떤 그 시가 되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에게서 소년에게. 요거는 누가 썼냐면 바로 최남선. 정말 이렇게 똑똑한 최남선이 왜 일제강점기에 그 친일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지 정말 똑똑한 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똑똑한 머리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애국 개봉기에 집중적으로 1905년 을사늑약 이후라고 다 보시면 돼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한번 봐야 되겠죠. 역사 중요합니다. 역사. 자, 역사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한번 잘라서 한번 보죠. 자, 역사 쪽은요. 일단 이 당시에 지금 나라가 지금 넘어가는 시죠. 이 당시에 여러분들 러일 전쟁 이후에 을사늑약 하면서 막 나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 당시에 힘과 용기를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나왔던 건 뭐냐면 주로 위인전, 이순신전. 그렇죠. 우리 항상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이순신을 주문 외워요. 그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막 이러고 외우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그죠? 위인전. 그 다음이 또 그 흥망성사. 그러니까 나라들의 각국의 흥망사 있죠? 각국의 흥망사. 이거 배우자는 얘기예요. 흥망사. 각국 흥망사. 이런 것들을 적은 그런 역사술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바로 신채호 선생님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구한말, 대한제국의 마지막 구한말이라고 하는데 이때 신채호, 일제강점기에도 활동하는데 이때도 활동합니다. 이 신채호가 썼던 바로 독사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독사신론. 이 독사신론은 여러분들 바로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 바로 신채호의 독사신론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을 했어요. 신채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렇게 위인전도 많이 씁니다. 네, 위인전이나 뭐 이런 흥망사가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뭐 나라가 어려울 때는 역시 이게 국어하고 역사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를 한번 보죠. 종교. 종교 한번 볼 텐데요. 자, 종교에서 여러분들 기억할 종교, 대표적인 종교가 있다면 이때 여러분들 기억할 천도교가 있어요. 천도교. 자, 천도교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천도교가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연결된 줄 아세요? 이름을 바꿨는데 원래 이 종교는 바로 네, 동학. 네, 동학이 이름을 바꿔서 천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도교.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제 친구 천도교 신자 있다고요. 네, 그래서 천도교 교당에서 제가 결혼식 사회를 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구나. 여기가 바로 천도교 교당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사회를 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동학 여러분들 알죠? 인내천. 그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면서 나온 건데 이때 여러분 천도교 기관지가 있어요. 그 기관지가 뭐냐면 바로 만세보라고 하는 신문이에요. 여러분들. 네, 만세보라는 기관지가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뭐가 있냐면 대종교 있죠. 이 대종교는 좀 중요합니다. 대종교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해요. 대종교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대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여러분 나철이에요. 나철. 나철이라는 인물인데 이 대종교가 뭘 믿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라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 지금. 그죠? 애국개봉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믿냐면 바로 단군을 믿어요. 단군. 자, 나중에 이 대종교가 나중에 일제강점기가 되면 항일 무장 투쟁에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종교로 또 발돋움할 겁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어떤 뿌리, 출발 이런 거 중요시하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유교와 불교를 한번 볼게요. 유교에는 여러분들 그 박은식 있죠, 박은식.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교 구신론. 자,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면 여기서는 바로 양명학. 양명은 뭐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어떤 관념적인 어떤 그런 거부하고 실천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 있고요. 불교에서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네, 바로 한용운. 네, 한용운 시인의 불교 유신론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구한 말에 나오고 있는 종교들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살펴봤고요. 하나 좀 더 보자면 이 1900년대 초에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그냥 재밌는 얘기. 하와이. 이 하와이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식 최초로 이민을 갑니다. 190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공식적인 이민을 가요. 이 하와이가 바로 최초의 공식 이민지. 이거 주선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광해원, 알렌이에요, 알렌. 네, 알렌이 지금 저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바로 알렌인데 최초의 어떤 공식 이민이 바로 이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는 신혼여행지인데, 그죠? 여기가 바로 이렇게 최초의 공식 이민지로 이제 갔네요. 갔을 때 여러분들 이때 사탕수수 뭐 이런 노동, 여러분 하와이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탕수수 밭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그거 보면서 옛날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곳에 오셔서 정말 이 사탕수수 갖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그 사탕수수 보면서 좀 남다르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때
남자들이 갔는데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쪽 사람들, 미국 사람들하고 결혼은 no. 말이 일단 안 되잖아. no. 그쪽 사람들도 이제 한국 사람들 쟤는 뭐니 이렇게 별로 싫어하겠죠,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신부를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해요? 지금은 화상 채팅으로 이렇게 보면서 안녕하세요. 저 하와이에서 저 몇 번 누군데요? 네, 저예요. 이렇게 가능한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때 사진을 이렇게 보내죠. 사진을 딱 보고 신부들이 잘생겼네 이 남자 라고 해가지고 갔단 말이야. 갔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 사진이 옛날에 올 때 아주 젊을 때 찍은 사진이야. 딱 가보니까 웬 아저씨가 나오고 계시는 거야. 젊은 사람 어디 있고 그래, 그거 어디 갈래? 다시 태평양 어디 갈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참 이때 애환이 많습니다. 예, 바로 이 사진 결혼. 네, 이 사진 결혼이 또 참 이게 웃어야 할지 참 이게 참 사진 결혼이 또 이제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예, 이 당시 1902년을 기점으로 해서 나왔던 사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재밌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개화기 신문. 일단 여러분들, 네, 제가 골든벨 제일 잘 나오는 거, 한성순보. 이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꼭 한성순보는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도서기 쪽에는 한성주보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유경공원도 가끔 시험에 잘 나와요. 네, 유경공원.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무개혁시기. 이 광무개혁시기는 진짜 이게 시험이 자주 나오는 거. 일단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자주 나오고요. 황선신문도 여러분들 이 시위라 방송되고 이런 것도 꽤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하여튼 이 교육입국 조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 학교들과 그 이후 학교를 비교해 두시라 라는 얘기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전차와 경인선. 이 전차와 경인선이 놓이게 된 타이밍.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죠?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그 다음 해에 대한민국 국제가 반포된 그 해에 전차와 경인선이 개통된다라고 하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신문에서 애국개봉 운동기 때 이 대한매일신보는 진짜 완전 중요합니다. 대한매일신보는요. 네,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 왜? 바로 이 베델 때문에. 베델이란 이름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대한매일신보예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고요. 특히 경부선, 경의선 중요합니다.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나오는 경인선과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개봉 운동기에 있었던 국어, 역사, 종교를 봤을 때 중요한 건 이제 신채호의 독사신론. 이건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아니에요. 네, 이건 구한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신채호가 일제강점기에도 역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독사신론은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바로 이때 구한 말. 확립 활동했다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종교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구한말에 만들어진 대종교까지 봤습니다. 됐죠? 정말 근대의 문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어떤 전통과 잘 어우러지는 것도 있었고 자꾸 이렇게 퉁퉁 부딪히면서 튕겨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죠? 참 재미있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이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급변하는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을까? 한 번쯤 우리를 둘러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개항기였습니다. 다음 시간 좀 가슴이 아프죠? 예, 바로 이제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